나의 고생을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건 결국 내가 애쓰고 있음을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일 것이다. 내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나의 공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일을 해낸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그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정 욕구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건 기분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모두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다 보니 자신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면 그뿐이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와 같은 메시지를 담은 책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만 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못 받아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인정받고 싶어서 오늘도 애쓰고 말았다란 책을 가지고 이 인정 욕구에 대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카시오페아에서 펴냈고요. 이혜진 상담심리사가 쓴 책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를 외면당할 때 느껴지는 기분 나쁜 감정이 바로 모멸감인데요. 이 모멸감 그리고 인정 욕구에 대해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누구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다. 인간이 고통스러워하는 감정 중에 유독 오래가는 감정이 있다. 바로 타인과의 관계로 인해 경험하는 모멸감이다. 독일의 심리학자 프랑크 슈텐러는 그에 져서 모멸감, 끝낸다고 끝이 아닌 관계에 대하여서 모멸의 경험은 인정을 향한 기대의 실망과 동등한 뜻으로 여겨진다 라고 말하면서 인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인간이라는 주체의 능력과 특성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 확인받는 것이 인정이다. 모멸감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알려진 수치심보다도 더 마음의 뿌리까지 파고드는 감정이라고도 불린다. 믿었던 타인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이 아니더라도 마치 나의 존재가 없는 듯 투명인간처럼 인사받지 못할 때와 같이 단순한 장면에서도 우리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며 모멸감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중요한 타인이 나에게 건네는 인정의 표식은 우리가 모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며 필수 가치이기에 우리에겐 인정이 필요하다. 타인의 인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장면은 생각보다 외롭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의 인정이기에. 그럴 때 나라도 나를 인정하자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를 다독이고 슬픈 마음을 알아주는 위안 이상의 것을 스스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신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에 집중해보는 심리작업은 유효하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타인의 인정을 챙기면서 나까지 챙길 수 있는 나로 살아가면 좋겠다. 문제는 인정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인정 욕구의 존재를 부정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인정 욕구 때문에 괴롭다고 느끼는 많은 경우 순수한 인정 욕구 그 자체보다는 인정 욕구에 섞여 있는 왜곡된 세계관이 고통의 원인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회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할 것이다와 같은 세계관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신경 쓰고 언제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나의 의사는 상관없이 남의 의사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자유는 현저히 제약된다. 결과적으로 늘 평가당하는 캐릭터로 고통 속에 살아간다.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려 놓고 이렇게 생각한다. 인정욕구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착각이고 문제 해결에 대한 회피다. 진짜 문제는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신념 때문에 일어난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정받을지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인정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책의 일부에서는 인정욕구의 본질을 이해하면서 건강하게 인정욕구를 충족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사람의 성향별로 드러나는 인정욕구의 스타일에 대해, 3부에서는 인정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심리작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인정해야 할 때. 현실치료의 창시자 윌리엄 글래서는 인간의 가장 분명한 동기는 기쁨을 최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며 기쁨 혹은 고통이라는 감정의 원천은 바로 기본 욕구에 대한 만족감이라고 보았다. 인정욕구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다른 욕구들과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채웠다가도 결핍이 생길 수 있고 강도가 샜다가 약해질 수도 있다.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히 충족되길 바라는 하나의 욕구일 뿐인 것이다. 자존감을 만드는 것은 타인의 인정이다. 타인에겐 객관화가 잘 되는데 유독 자신에게는 객관화가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를 제3자처럼 멀리서 떨어져 보는 일은 쉽지 않다. 심지어 스스로를 객관화하기 어려우니 내 탓을 하게 된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나서 타인의 인정을 바랄까?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이 문제야 라며 인정욕구 탓을 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사랑하자.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된다는 분위기로 인해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 한국인의 인정욕구를 측정하는 척도에서도 인정욕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정욕구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을 기꺼이 숨기고서라도 상대방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에 부응하고자 하는 경향. 인정욕구라는 개념 안에 자기 은폐, 인정받고자 자신의 실제 모습을 숨긴다는 행동이 담겨 있다. 즉, 인정욕구를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 그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인정욕구 자체를
부끄럽게 바라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인정 욕구가 없다. 대중이 생각하는 인정 욕구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미 씨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 중이다. 자신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남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지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고 생각하며 스트레스 받는다. 인정받기 위해 뭘 하는 것도 아니면서 인정만 바라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다. SNS에서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글귀를 봤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 역시 난 자존감이 낮구나. 자존감이 낮아서 인정에 목매는구나. 내가 나를 인정해야 하는데 난 왜 그게 안 될까?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한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지 않는 이유는 인정 욕구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정은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여기려면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 보이는 그 사람은 이미 타인의 인정이 충족된 상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삶에 필요한 인정을 가족이나 친구, 연인, 혹은 심리 상담 등과 같은 안전한 관계에서 확보한 상태이기에 추가적인 인정을 의식적으로 쫓지 않고 살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인정 욕구는 호모 사피엔스 종의 본성이다. 사회적 감정을 연구하는 뇌과학자 김학진 교수는 인정 욕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인정 욕구는 인간이라는 종을 다른 종들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다. 인정 욕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본질적 특성이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다른 개체로부터의 인정은 필수적이다. 다른 개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호모사피엔스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특성이 바로 사회적 보상이다. 즉, 인정을 바라고 인정을 주고받는 모습이다. 인정은 마일리지처럼 쌓인다. 윤희 씨는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전 회사와는 다른 업종이라 회사의 사업을 파악하는 데도 힘이 들었는데 더 어려운 건 부서 내에서의 적응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윤희 씨는 속으로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윤희는 뭐를 해도 잘 될 거야 라고 해주셨어.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룬 성취들도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이겨낼 거야. 조금 힘들어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윤희 씨를 보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다. 윤희야, 너는 힘든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조금 기운 없어 보이다가도 또 일어나서 할 일을 하는 모습이 신기하고 멋지다. 윤희 씨는 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뿐 자존감 문제로까지 확장시키지 않았다. 그저 조금 자신감 떨어지는 상황이 있을 뿐이고 또 잘 대처하면 될 것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다.
윤희 씨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30년을 살아오면서 받아왔던 사람들의 인정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의 달콤함을 저장한다. 보상에 끌리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강력한 외부 자극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며 인정의 순간은 큰 보상이 되어 뇌에 각인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정 욕구가 충족된 감각 또한 내면에 저장된다. 인정받지 못해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며 인정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우정, 연애, 심리상담 등의 관계로부터 그 전에 받았던 타인의 인정을 인출해서 쓰는 중이라고 봐야 한다. 누군가로부터 늘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살아오면서 중요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경험은 분명히 저장된다. 늘 인정받았던 경험이 아니라 질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는 인정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인정받은 경험은 축적되어 나 자신에게도 더 긍정적인 마음, 즉 자신을 돌보는 태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 충분치 않았다고 해도 성인이 되어서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다. 요약하면 흔히 자존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인정의 총량에서 인정 경험을 꺼내 쓰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반면에 맷집이 안 좋아 보이는 사람은 인정의 총량 자체가 적어서 꺼내 쓸 인정이 부족하기에 건건히 인정을 받아야 마음이 편한 상태인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저장된 인정의 총량이 적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왜곡된 인정 욕구가 우울감을 부른다. 일이나 다른 영역에서는 나름 살아오면서 매뉴얼과 같이 대처 스킬을 터득했지만 관계만큼은 늘 힘들다던 여은 씨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은 씨는 몇 달 전 중학교 동창들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친구 한 명의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 여은 씨가 회사에서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오히려 여은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당황한 여은 씨는 대충 얼버무린 후 화제를 돌렸다. 문제는 집에 와서도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후로 점점 그 친구를 보기가 싫어졌다. 다 같이 모이는 자리가 생겼지만 여은 씨는 나가지 않았다. 그 친구를 보기가 불편했다. 그런데 그렇게 관계가 불편해질 때마다 여은 씨는 혼잣말로 자기를 탓한다. 난 정말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 관계가 무엇 때문에 틀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하다 멈춰버리고 내 탓이라는 추상적인 결론으로 생각이 마무리된다. 또 내가 뭔가 실수한 거야. 기분은 엉망이 되고 우울감에 빠진다. 집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다.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면 기분부터 상해버린다. 새로 산 옷에 기분이 좋다가도 여은 씨를 보며 왜 그런 옷을 입었어? 라는 엄마의 말에 곧장 기분이 나빠진다. 예쁘다는 말은커녕 평가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지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지?
난 왜 이렇게 기분이 들쑥날쑥한 거야? 라며 자신을 탓하기 바쁘다. 그런 날은 하루를 망치고 만다. 그렇게 매일 우울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지겹다고 느낀다. 여은 씨처럼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잘 알지 못한 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 심리상담을 하러 찾아온다.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욕구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사실은 진짜 마음을 모른다기보다는 외면한다는 표현이 더 가깝다. 내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어떤 것을 원한다고 소리치지만 그 목소리를 감독하고 검열하는 내 안의 또 다른 나는 타인에게 좋아 보일 만한 욕구만 허용한다. 진짜 나의 욕구는 무시해버린다. 그렇게 잠시 동안은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할 수 있어도 끝까지 나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고통스럽다. 여은 씨의 경우에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을 듣고 싶다라는 지극히 보편적인 인정 욕구를 읽어주지 못했다. 그저 사람들의 직설적인 말로 감정이 상한돼서 마음이 머물러 있다. 감정 이면의 인정 욕구를 읽어주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기에 나의 우울한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쌓여만 간다. 직관적이고 간명하고 본능적인 것이 진짜 나의 욕구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인간이라면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인정받음이 아니면 인정 욕구를 없는 셈 치며 살아감처럼 0 아니면 1의 사고방식으로 나의 욕구를 분열시킨다면 감정은 더욱 요동을 친다. 여은 씨처럼 내가 괜히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리고 있네. 그냥 내가 나를 괜찮다고 인정해주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인정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억압까지 해버린다면 내 안의 감정은 더욱 요동칠 것이다. 이면의 욕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감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욕구에는 선악이 없으며 복잡한 논리를 쌓아야 간신히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진짜 욕구가 아니다. 심플하게 인정받고 싶다라고 내 안의 목소리가 말한다면 나는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나 자신에게 납득시킬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인정 욕구란 인간의 기본 욕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 욕구를 원하는 내 마음에는 이것이 옳은가 나쁜가라는 식의 가치 판단이 따라온다. 결핍된 내 욕구가 옳고 그른지를 평가하는 데 머무는 행위는 내 안의 인정 욕구를 부정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부정 정서와 인정 욕구,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대가는 갖가지 부정 정서로 나타난다. 보편적으로 느끼는 정서는 우울감이다. 일상에 깔려 있다. 우울감은 피곤해, 짜증나와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친 감정이다. 다음으로 텅 빈 느낌을 많이 호소한다.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텅 빈 느낌을 심리학에서는 심리적 공허함이라고 부른다. 절망감을 느끼고 내가 나를 부정하며
스스로를 혐오하는 느낌까지 받는다. 이러한 공허감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수치심은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얼굴이 화끈거릴 때 내가 나를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무능한 사람이라고 믿을 때 올라오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같이 특정 행동을 잘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는 다르다.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근거 없이 내가 부끄럽고 이런 나를 들킬까봐 두렵다. 수치심 또한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이다. 단지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누구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며 오히려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몰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덕적으로 부끄러워야 할 상황에 부끄럽지 않다면 문제는 반복된다. 부끄럽지 않아도 될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에도 문제다. 수치심을 느낄 때 이 수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면에는 충족되지 못한 인정욕구가 맺혀 있을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사회적 감정 이면에는 인정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심리학적으로 수없이 밝혀진 사실이기에. 그러니 인정욕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인정욕구를 충족시킬 방법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건강한 접근이다. 누군가로부터 나를 인정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들어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상대방보다 말을 더하기보다는 말을 덜하기, 말하기보다는 듣기. 이 습관만 들어도 속을 털어놓을 사람 없어서 찾아 헤매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